오늘 마켓 에이컷에서도 트럼프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꿈의 군대를 그리고 있는 트럼프, 국방비 50% 증액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국방비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현재 올해의 국방비도 GDP 대비했을 때 3%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를 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입니다. 물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통과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더 확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방위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뉴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면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총 6개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나토로서의 확장 갈등이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두로 정권의 미국 개입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이죠. 석유 자원 쟁탈전이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쿠바에서도 러중 밀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란은 핵 개발로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대만에서도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미국이 무기 지원으로 나서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는 그린란드 쪽으로 영토 병합 의지를 또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한 중국 견제 등의 갈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길고 힘들고 위험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결과요. 오늘 SNS 트런스 소셜에 이러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특히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시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2027년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는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글을 게시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2천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라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외신 뉴스가 계속 들려온다라는 점에서 국방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K방산에게도 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방산은 이제 세계 안보의 갭필러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처는 수출처는 동남아시아 위주였는데 이제는 유럽과 중동, 북미로 크게 확장이 됐죠. 특정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및 기타로 고르게 수출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훈련기 소형 함정으로 좀 압축됐었던 과거의 품목에서 이제는 품목 다변화도 성공을 했고요. 시장의 성격이 이제 국가 전략 자산 및 방북망 구축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만나보시죠. 우리 시장을 새해 들어서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가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와 함께 동행할 만한 실적주로 증권가에서 방산과 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 그리고 조선이라는 건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쪽 섹터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점인데 3개월 이익 추정치가 비교적으로 크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 부담도 낮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200일선에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듯이 트럼프발 각자 도생 움직임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가 하루하루 또 국제 정세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제 규범보다는 힘이 우선하고 있는 질서 이동의 흐름이 재확인
추진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장으로 봤을 때도 방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K컬처,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 AI와 반도체에 투입되기는 하지만요.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또 이러한 자금들이 항공과 방산 업종으로도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에는 내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기대된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방산 탑4, 4사의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모두 크게 또 수주 잔고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올해까지만 수주 잔고를 합산해서 봤을 때 약 105조 원 수준으로 100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약 10년치의 먹거리를 국가 내에 담아둔 셈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수주 잔고 규모는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더 다변화되고 있고 빅플레이의 이러한 핵심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우디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도 폴란드 K2 등의 로마니아 수출이 기대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미국의 핵심 사업이 해군 사업이 약 10조 원대 규모의 수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납니다. LIG 넥스원도 미국 비공 수출 등의 수출 그리고 천둥2의 중국 수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6조 원대, 6조 6,5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방산 4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이를 기회로 삼으면서 방산주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